이제 우리가 사실 그 윤곽 수술에서 뼈를 이만큼 뭐 자른다, 이만큼 다듬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술 전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 를 이용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어요. 이용하면은 장비를 화면에 있는 정보대로 그대로 이제 잘라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뼈가 잘리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학회에서 안면 윤곽 수술 주제로 발표를 간단히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실제로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발표를 이제 주관을 했던 학회는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 학회, 이름이 엄청 길고 좀 어렵죠. 이제 이게 치과 의사들의 학회인 건데, 거기서 턱 얼굴을 주로 담당하는 구강아간면외과 의사들이 주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재건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결손부를 다시 만들어주고 복구시켜주고 하는 그런 수술을 일컫는데요. 어떤 사고로 얼굴에 어떤 부분이 결손이 됐다거나 또 뭐 종양이 생겨서 결손이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되는 것들도 저희 구강아간면외과에서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형 재건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하악 윤곽수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것도 좀 의미가 방대하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윤곽 수술을 설명한다는 데 있어서 너무 방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목은 좀 거창했지만 내용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3D CT, 이것들은 아마 요새는 안 찍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봤을 때 당장 그것만 해도 디지털이 적용되는 거죠.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CT 같은 것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CT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그런 것들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귀밑각. 귀에서부터 바로 이제 사각턱이 턱 라인이 떨어지게 되면 걔들은 이제 귀에서부터 턱이 바로 떨어지다 보니까 개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사람들은 귀에서부터 어느 정도 각이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표현을 귀밑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턱의 이런 각도나 이런 것들이 미용적인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턱 관절이라든지 교합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자를 거냐라고 했을 때 사각턱은 그런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게 정답은 없지만 나는 사각턱을 요만큼 자르겠다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통계를 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쁘다라고 하는 얼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얘들을 통계를 냈더니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예쁜 각도는 여기니까 몇 미리를 자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즉 수술 계획에 디지털 기술이 이용될 수도 있다. 사실 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조직, 나아가선 기도 이런 것도 분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일단 좁은지 넓은지 이제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수술 안전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술이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기도가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죠. 수술 후에 붓기가 많게 되면은 좁은 기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더 좁아질 수가 있다. 혹시나 호흡이라든지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디지털로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CT를 찍을 때도 영상 하나만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T 같은 걸 찍을 때 숨도 참아야 되고 하니까 막 긴장을 가득하시고 이렇게 찍게 되면은 특히 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기도의 환자분을 긴장을 좀 풀어드리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기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긴장하시면 기도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 면에서는 중요한 게 양악수술, 윤곽수술은 대부분 입안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취 튜브를 코로 통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사실 이 코의 해부학적인 구조들이 왼쪽 코와 오른쪽 코가 다른 분들이 꽤 있으시고 경우에 따라 튜브를 넣기 좀 넓은 공간을 가진 콧구멍이 한쪽에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하면은 마취 튜브를 넣을 때도 훨씬 유리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튜브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디지털 CT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안다면은 모르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윤곽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인 치아와 턱에 있는 신경들, 이 신경 위치를 CT로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안전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를 정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제 얼만큼 뼈를 제거하고 얼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3차원적인 신경의 위치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하얀 껍질 사이가 신경이 있는 부분인데 신경이 여기 지나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는 동그란 게 절단면이거든요. 동그란 게 이제 신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굴 길이를 줄이거나 긴 곡선 절제술, 사각턱 절제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특히 이 신경의 수직적인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경의 위치가 만약에 낮으면 우리가 뭐 많이 절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피질골 절제술이라고 하잖아요. 뼈의 바깥쪽에 있는 피질골, 딱딱한 뼈의 판을 이제 제거를 하는 술식인데 어떤 환자분들께는 좀 다듬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 피질골 판을 다 떼내는 술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피질골 판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껍다, 제거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효과가 좋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얇다, 그러면은 좀 제한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이제 피질골인데 이 바깥쪽에 있는 뼈들을 얼마나 줄이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얼굴을 갸름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두께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수술 계획을 세우고 혹은 한계가 있다면 그걸 환자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크죠. 뼈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CT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아가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은 이 3D CT에서 뼈 말고도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포랑 두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얼굴에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 중에 하나인 교근, 사각턱 근육이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 CT에서 볼 수가 있고요. CT뿐만 아니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육의 실제 부피가 얼마나인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근육을 좀 절제해야 좀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근육 말고도 심부볼 지방이라고 하죠. 버컬펠트라고 하는데 얼굴의 45도 부분, 이쪽 부분의 볼륨이나 이런 형태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방이 많은 분들은 좀 줄여줘서 볼륨을 줄여주고 좀 그런 효과도 얻을 수도 있고 해서 영상에서 미리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뼈 말고도 이런 연조직들에 대한 정보도 꽤나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T를 가지고 환자를 분석하는 것 말고 실제로 윤곽수술로 이제 넘어갔을 때 또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뼈를 윤곽수술에서 이만큼 뭐 자른다, 이만큼 다듬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술 전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3차원적인 뼈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가 설계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실제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3D를 이용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들을 가지고 윤곽 수술할 때 쓰이는 도구들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각턱 수술 몇 미리를 자를 거냐, 어떤 형태로 자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이 됐다고 하면은 3D 프린팅이라는 또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즉 영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을 디자인하면은 구현된 어떤 물체로 나온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형태대로 뼈를 자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뼈를 자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장비들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템플레이트, 스텐트 이런 이름들로 부르는데 내가 이제 쏘를 가지고 뼈를 이제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장치들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자르는 형태대로 플라스틱 장치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거든요. 수술할 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환자별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수술할 때 이용을 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디지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수술 자체도 디지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당연히 사람이 수술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요새는 그 로봇 서저리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기계가 실제로 수술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대신하는 것들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 윤곽 수술도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서저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뼈를 이렇게 자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이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고 잘랐다면 좀 더 나아가서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가 어디 있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데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뼈를 자르는 장치를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이 장치를 실제 환자한테 이렇게 갖다 대면은 화면에 이 장치랑 뼈가 실제 둘 다 등장을 하고 제가 손으로 움직이면은 그 화면에서 그 뼈를 자르는 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장비를 화면에 있는 정보대로 그대로 이제 잘라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뼈가 잘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윤곽 수술에서도 이런 것들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이용되고 있죠. 특히 뇌수술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 어떤 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디지털을 이용해서 평가가 된다는 거죠.
뼈 수술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이게 수술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막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만큼이 그대로 영상을 찍으면 다 이제 드러나 있다 보니까 수술 후에 실제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됐는지 이런 것도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보시면서 저 수술 잘 됐나요? 계획대로 됐나요? 이런 것들도 CT들을 전후를 비교해 본다면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거기서 평가를 해보고 이로 인해서 뭐 보완할 것들 보완하거나 계획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하거나 이런 면에서도 얼마든지 디지털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